장님의 인사 말씀과 김기숙 기획예산 담당관이 내 지방대 수도권 이전 반대 활동 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위원회 자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제천시민추진위원회 분들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해부터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도 해왔고 진행해왔던 일에 대한 몇 가지 진행 사항도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좀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는 과정이다 보니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세명대학교 문제만큼은 단순하게 각자의 의견이나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분야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제천 시민 모두가, 14만 시민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합의를 하고 결의를 한 일입니다. 산발적으로 있었던 다른 이견도 발전을 위한 각자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는 하고 넘어갑니다만은, 이제부터는 단일대우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을 진행해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여야를 다 뛰어넘어서 정파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각자 소속되어 있는 단체와 지역사회의 입장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14만 시민 모두와 함께 제천시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생존권적 그런 모든 면을 지켜내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명대학과의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단순하게 세명대학의 이전을 반대하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대학 육성법, 그리고 국가-국토 균형 개발에 대한 국가적인 그동안의 정책, 그리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고자 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또 더 나아가서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총량제로 묶어놓은 그러한 국가적인 교육 정책의 취지,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폄훼하면서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미군이 떠나간 땅을 팔기에 급급한 그러한 정부 측이나 일정 세력의 그 기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제천으로 봐서는 세명대학 분교 설립에 대한 우려가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속해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이 일이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미 야권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2013년도에 박수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까지 포함되는 그러한 법률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발의를 해놓고 이미 제안이 다 끝나 있는 상태고요. 또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송광호 의원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약 한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다 설득을 해서, 거기에는 이인재 최고위원을까지 포함하는 많은 여권의 중진 현역 의원들이 참여해서 이 법률안 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시민 대표단 여러분들께서 짧은 기간에 7만여 명이라는 엄청난 서명을 받아주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미 정의와 국회의장을 필두로 국회에 있는 관련 상임위원장, 중앙부처의 장차관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사를 이미 밝힌 바가 있고, 또 거기에서 상당 부분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나 다른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그런 정책이나 법률안 과정, 추진 과정 때문에 이 법에 대한 부분이 다소 뒤로 미뤄져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이제부터는 빠르면은 이번 4월에, 늦어도 정기국회까지는 이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미 지난번에 1월 달에 찾아 올라가서 여야 각 지도부를 만나서 설득을 했고요. 많은 부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아니하면
대학과 지역사회의 갈등이 점점 증폭되기 시작한다. 아무리 대학에서는 더 좋은 입장에서 발전적으로 분교를 설치하거나 수도권 지역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 대학을 설립할 당시에 무상으로 혹은 저가로 더 많은 형태의 지원을 통해서 그 대학을 지켜오고 만들어왔던 지역사회에서 입장에서 봤다는 감정적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예를 들어서는 하남과 제천을 들었습니다. 하남과 제천이 시장은 같은 정당입니다. 저하고 같은 정당인데 그러나 지역사회의 시민들의 이익을 놓고 봤을 때는 정부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결국은 하남시와 제천시가 정말 생존권을 놓고 싸우는 갈등의 골로 깊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그것은 결국은 작게는 지역사회의 갈등일 뿐만 아니라 크게 나가서는 국가 전체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제가 설명한 것은 결국은 내년도 4.13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서 이렇게 지역사회의 갈등이 촉발되는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기를 기대하겠는가 이런 살짝 협박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야 각 지도부에서 참여하고 관심 갖고 이 문제에 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나를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3월 17일에 아침 10시 반에 국회의원회 간 대강당에서 범국민 토론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여야 각 지도부 대표들이 다 참여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와 같은 많은 문제를 논의하기로 그렇게 약속들을 했습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의 성명주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소속된 정파와 상관없이 이 문제만큼은 정말 우리 제천시의 전체적인 시민의 뜻을 모으겠다는 의지로 함께해 준 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시를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뿐만 아니라 각 소속 직능단체, 자생단체,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세명대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함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이 함께 협력해 오신 점에 대해서 재상 제가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우리들끼리 논쟁을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대학과 우리가 갈등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법을 개정만 하면 그 이후에는 다 원인 부여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원만하고 정말 단합된 모습으로 이 일이 추진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왔습니다. 원만하게 이 일이 잘 추진될 걸 기대하면서 특별히 우리 공동대표로 참여해 주신 우리 이상근 우리 회장님, 우리 권영수 전교님, 그리고 많은 우리 또 여기 우리 권병기 비장통장연합회 회장님 모두에 감사드리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권병기 통장이 체포되셨는데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 정도로 마치는 걸 하고요. 우리 권병기 우리 이 통장 연합회 전체 회장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아주 유익한 그런 대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명대 이전 문제는 정말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해서도 안 되고 우리 제천 시민의 생존권 주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고 마음 무겁습니다. 출구가 분명하지 않은데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끼리의 아웅다웅하는 모습은 참으로 저는 부끄럽고 정말 잘못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은 윈윈하는 길 외에는 길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윈윈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방법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나 고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찾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한다면 길은 열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저는 간곡히 바라고요. 문제는 민, 관, 학, 연이 서로 진정성을 갖고 내 문제같이 한다면 잘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각계각층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준입니다. 저는 이제 이 공동대표를 처음에서 첫 번째 나온 회의라 가지고 자세한 내용에서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 브리핑 하시는 거를 보고 과연 제천의 세명대가 하나원 분교로 이전은 그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그 공동대표들이 여기에 대한 일들을 잘 수습을 해서 한번 제천에 그대로 남아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이통자연합회 회장 권병기입니다.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그 세명대학교 캠퍼스 이전 반대는 저희 그 이통장연합회에서 작년도에도 저희 연합회장님이 추진하면서 그 이통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아마 그 반대 서명 많이 받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저 또한 공동대표로자로서 열심히 우리 그 세명대 이전 반대 운동 확실하게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이광배입니다. 우리 세명대 이전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제천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또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작년에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되는 이 세명대 이전 반대 운동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적극 시위와 협조하여 이전 반대 운동을 철저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명대가 어쨌든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제천 시민의 한마음 같고요. 저희 이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저희 아이들이 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를 타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엄마들의 입장에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뭐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자녀들이 많이 이주를 나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엄마 아빠들이 잘 자녀들과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다 같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서 시장님 얘기와 시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 정도로 인사는 좀 된 것 같고요. 혹시 우리 의원님? 의장 양승경입니다. 오늘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반대 활동 사항에 대한 시민 보고회를 온 제천 시민 14만 7천 명을 대표하는 귀하신 분들과 함께 논의하게 돼서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제천시 14만 7천만이 어찌 13만 7천이 세명대 이전하는 것을 찬성하는 분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세명대를 아끼고 사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세명대학교가 제천시에 미치는 지역경제 모든 그 효과나 부가가치 이건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세명대학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육적인 정서 측면에서 그 인프라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상당한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가서도 안 되고 가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일에 저희들 우리 시의원님들도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소망을 가지고 함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같이 바라본다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시장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이 일을 꼭 성취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제천 노인 회장 이상 회장님하고 우리 권영수 정의원님 인사드리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는 말씀드려 죄송한데 시민이 아니고 어디 대표로 오신 건가요? 네, 대천 시민이고 이재동 세명대 하남분교 설립받는데 반대 홍보위원장. 예, 그걸로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예. 뭐 저희 세명대 하남분교 설립 반대에서 이근규 시장님하고 제천시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좀 제가 처음에 저도 어제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법안이 통과되려면 각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뭐 여러 국회의원들 많이 뵙고 왔는데 현재 그 박수현 의원님 법안하고 그리고 송광호 의원 법안이 이제 병합 심리가 돼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 이제 계류가 돼서 이것이 통과돼야지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이 되고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되는데 현재 그 법안 심사 소위원회 간사단 여야 간사단이 합의해서 보통 이제 그것이 안전행정위원회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만나본 바로는 여야 간사가 야당은 지금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시고 여당은 지금 조원진 대구를 지역구라는 의원이신데 제 보좌관들 통해서 접촉해 봤더니 별 잘 모르시고 관심도 없으시고 좀 그런 뜻으로 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것도 필요합니다만 지역적으로 법안 심사 소위에 여기를 설득해서 여기를 통과해야지 저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남 분교 설립에 대한 어떤 기본 단계가 통과되는데 우리 제천시에서 너무 좀 뭐라 그러죠? 광고대하게 하고 있지 않나? 잠깐만 그렇게 해서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분위기 환기 차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그 국회에 가서 뭐 보좌관들 만나셨을 텐데 뭐 의원들도 그렇고요.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와서 질의할 때 하고 그냥 일반인이 와서 질의할 때 답변이 그렇게 같지 않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제 제가 그건 뭐 그렇게 저도 일반 시민이 와서 질문할 때 아무렇게나 막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제가 시를 대표해서 만나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만 신뢰를 하고 그리고 함께 가는 입장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세요. 우선 그 박수현 의원은 어쨌든 발의한 대표예요. 발의한 대표는 이미 그 법안이 상정이 돼 있어요. 돼 있고 다만 그것을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송광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법안은 아직 상정이 안 됐어요. 그것은 역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이 자리에서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 발의한 대표 중에서 이인재 최고위원이 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신데 이인재 최고위원이 앞장서서 이거를 이제 같이 이어서 가기로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그리고 정치적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작은 절차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정치적 결단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소위에 넘어가고 하는 건 그냥 합의에 의한 절차를 진행할 때 하는 통과일 뿐이 통과가 됐지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질 거냐 아니면은 국민이 그냥 국가에서 한 대로 따라갈 거냐의 문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힘을 모아가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정 의원님. 제천한교 정교입니다. 지역을 대표하시는 각급 단체장님들 오늘 한 자리에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진짜 토론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단 한 가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를 안 가도록 분교가 안 가도록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김영옥
여성단체 협의장님 말씀이 우리 학생들을 우리 부모들이 가능하면 다시로 보지 말고 세명대학교 보내자 이런 말씀하고 또 우리 제천시에서는 어떻게든지 장학금을 좀 확대해가지고 제천 세명대학 학생들한테 많이 지급하는 방법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한 개도 안 나왔더래요. 좀 아셨습니다만은 여기에 관계되신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세명대학교도 살고 우리 제천시도 살고 하는 그런 구체적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겠다.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교를 안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절차가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절차는 제일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쉬운 절차입니다. 법을 바꾸면 못 가는 거죠. 지금 이제 새누리당 그 각 최고위원들을 만나봐도 이런 보고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미 정부로부터도 이 특별법을 초기에 만들 때에 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 지역을 지원해서 빨리 팔고 싶어서 만들긴 했는데 지방대학이 이렇게 관심 갖고 몰려올 것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이 법안을 만들 당시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여당 최고위원에게 와서 한 보고입니다. 그건 이인재 최고위원이 저에게 직접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바꾸면 아주 뭐 어렵지 않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못 가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그것이 만약에 법안이 안 바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가지고서 논쟁을 한다 그러면 너무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시와 또는 의회 그리고 그 대표단에게 일임을 해서 그 이후에 가서 따질 문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상생발전에 대해서는 시장인 제가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늘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아무리 이혼할 때 이혼할 값에 다시 살 각오를 한다면 끝장 그런 싸움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도 다 마무리된 다음에 이 법안이 개정돼서 세명대학이 대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발전에 대한 꿈과 계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나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계획을 불가피하게 이제 접게 됐을 때 우리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세명대학을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앙금과 갈등이 너무 강해져 있으면 나중에 와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목표는 똑같지만 그 목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이 더 골이 깊어지기 전에 이 법을 바꿔야 된다고 제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 부분 그런 공감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작게 보면 어저께 제가 세명대학교 입학식에 가서 신입생들을 상대로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고 나서 구내식당에서 총장, 재단 이사장, 각 학교 처장님들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사장님하고 총장님하고 다른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역대 시장 중에서 와서 축사하고 간 사람은 몇 있었는데 이 구내식당 와서 우리 재단 임원들, 대학 총장도 같이 점심 먹고 간 사람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죄송했습니다. 그것은 뭐 밥 얻어먹는 게 죄송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좀 가슴속으로부터 마음을 열고 소통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 보다 이런 반성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걸 더 열심히 하고요. 또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김일성 총장님께서 새벽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눈이 왔는데 본관 앞 건물 끝까지 눈을 치워주기는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원대학 총장님께서도 저한테 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세명대학만 학교 안에까지 쳐줍니까? 우리도 쳐주세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새벽에 눈을 다 쳐줬습니다. 우리 잘 아시지만 작은 일에 감동하면서 연애 감정이 싹 트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명대학교의 현 주소는 현재 민선 6기 시정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 시와 또 시민사회와 세명대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우정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잘 지켜가면서 뭐 법안을 원천적으로 바꿈으로써 이제 그 문제 원래 다른 문제는 해결하고 이 따뜻한 이 우호 관계를 더 증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발전시켜보고 싶은 게 제 구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가 시정에서 우리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 초에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정말 유사 이래 처음으로 대학 협력팀을 신설했습니다.
한 팀을 만들어서 그 팀에서는 여기 아까 사회에 보고 있는 우리 경호 팀장이신데 한번 수고한다고 박수 한번 먼저 보내줄까요? 대한민국 팀장이세요. 스마트하게 잘생겼잖아요. 저분이 대학을 종횡무진하면서 각종 여러 가지 형태의 협력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의 기숙사에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집단 숙식을 하는 곳에는 반드시 결핵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큰 돈 들진 않아요. 그러나 학생들이 병원이나 보건소에 찾아가서 결핵 검진 진단서를 내려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원해서 결핵 진단 버스를 그 기숙사로 보냅니다. 어때요? 학교에서 봤을 때, 학생들이 봤을 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런 일들이 작지만 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총괄해서 하는 자리가 우리가 기획예산 담당관이세요. 우리 김기수 담당관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브리핑 하셨는데 기획예산 담당관을 최초로 우리가 여성을 저희가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 협력 관계도 아주 정말 모성애도 가지고 또 아주 섬세하게 그러나 아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 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들어서 우리 김기수 담당관 수고 더 많이 하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그 이외에 뭐 작지만 뭐 장학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학교하고 저희가 정말 학교에도 감사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제가 총장님께도 감사하다고 드렸는데요. 제천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오는 학생들이 2,080명 가까이 2,000명 정도가 여기 학교로 오는데요. 제천학이라는 과목을 하나 개설해서 2학점짜리입니다. 교양 과목이죠. 그걸 개설해서 제천에 있는 역사, 문화, 제천의 많은 다양한 볼거리, 스토리, 현장도 방문하고 때로는 뭐 노인에 가서 노인 회장님도 만나서 얘기도 듣고 각 분야도 다니면서 거기서 수강한 사람들에게는 물론 우리가 학점도 2학점을 주지 우리가 주는 건 아니죠. 저기서 주지만 그 개설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원했죠. 이건 의회하고 협의해서 만드는 성과입니다. 제천학을 만들었는데요. 그 한 과목에 수강생이 50명인데 걱정들 했다는 거예요. 생뚱맞은 학과잖아요. 그죠? 그런데 딱 공부한 지 며칠 안에 다 찼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우리 성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변화지만 아주 섬세하게 한 발 한 발 가면서 서로가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한 발 한 발 가면서 세명대학교와 제천시가 정말 동반성장해 가는 것이 이렇게 더 가치구나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문제를 오늘 이렇게 모이는 것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날 서울에서 정말 국가적으로 떠들썩하게 우리가 이슈를 만들어서 단순하게 거기 가서는 세명대학 이전 반대하는 이슈만이 아니고 국가균형 발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결국은 지방대학 육성을 더 강화하자는 것 그리고 국토개발을 균형개발을 통해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그런 국가적인 아젠다를 정확히 전달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을 했더니 대학에 있는 운영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정도로 공감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어서 몰래 싸우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합의를 해가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진행되는 과정에서 속도와 또 절차상에 조금 부분별로 좀 어색하거나 또는 적절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우리 14만은 다 하나입니다. 그렇죠? 14만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방법론적으로만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믿고 뭉쳐서 함께 가는 길만이 이 일을 성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각오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전교님께 다시 한번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고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넘어갔는데 혹시 우리 유주열 부위원장님 마이크 좀 주시죠. 우선 저희 운동본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신뢰 구축이라는 게 아주 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는 아주 전폭적으로 참 동의하고 참 지지하고 찬동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요번에 저희들이 반대 운동을 하면서 시민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주 뜻밖의 여러 가지 사항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역대 시장들하고 세명대학하고 너무나 심한 갈등이 많더라. 그래서 세명대학이 지금 말은 겉으로는 안 해도 숨은 뜻은 제천이 아주 지겨워서 간다. 이것이 저희가 발견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건 대단히 심각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신뢰 구축, 지금 또 시장님께서 아주 참 저희한테와 닿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표피적이고 지역적인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대학과 제천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한번 근본적으로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과거의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론을 하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대학과 시장이 친했느냐 안 친했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따져봐야 시간만 가는 문제고요. 그것이 뭐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또 권한 중이나 입장 중에 하나인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걸 뭐 이제 와서 감론을박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잘 했던 것은 개선하면 되는 거고, 혹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당부 말씀으로 다 포괄적으로 시와 또 시장이 대학과 뭐 관련된 많은 부분들하고 좀 더 원만하고 합리적인 관계를 잘 만들어 가달라, 뭐 이런 취지로 제가 소화하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네. 예. 예,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 네, 자치행정위원장 김정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시장님 설명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대 이전은 저희 제천에 사활이 걸렸다고 봐야 되고, 또 제2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1의 위기는 혁신도시가 저희 제천시로 못 온 것이 제1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도 골든타임을 놓쳐서 저희 혁신도시를 결과적으로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안고 왔습니다. 결론은 결과를 나온 다음에는 저희들이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세명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엄청 중요한 시기에 제천시의 세명대 이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시장을 신뢰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와서 구체적으로, 물론 시장이 열심히 노력하신 거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처럼 하나하나 지금 상생하는 방법이 지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물리적인 방법을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남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추진 상황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4년 1월 하남시 대학 유치 지원 조례 입법 내고, 2월 하남시 대학 유치 공모계획 발송, 3월 세명대학교 공모 의향서 제출, 4월 하남시 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6월 세명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7월 민선 6기 하남시장 핵심 공약 사업 선정, 9월에 세명대 하남 캠퍼스 추진 TF팀 구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가고 그 다음 장에 보면 2020년도에 개교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발표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대학생들 지금 장학금 지원해주고 이러한 여유 있는 시간이 절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장님대로 대외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가서 활동을 하시고, 우리 시민들은 시민으로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결집을 해서 이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못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세명대 학생들은 장학금 더 준다고 세명대 옵니까? 아니죠. 이거 잠깐만요. 그래서 시대적인 것을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타임을 놓쳐서 일을 못했을 때는 평생 저희 제천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응해 주시면 중요한 감사드려요. 네, 중요한 얘기죠. 저도 더 이상 이거 결혼하기 그렇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정말 아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송광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협력 관계가 두터웠습니다. 지역에서는 뭐 의회에서 저하고 어떤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야 뭐 제가 능히 감당해야 될 저의 몫이죠. 여야가 처우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정도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송광호 의원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예산이나 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 제가 언제든지 뛰어올라가면은 다른 바깥에 있다가도 들어와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일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일반 시민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송광호 의원님의 빈자리를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 야당 시장인 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뭐 골든타임이 뭐 자꾸 이런 얘기해봐야 우리들이 가슴 아픈 얘기를 자꾸 되씹을 필요 없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또 의원님이시니까 의회에서 하실 수 있는 얘기고요. 지금 있는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입장을 다 떠나서 우리가 14만 시민 모두의 뜻으로 뭉쳐야만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답변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취임식 때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가끔 하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제천시에서 공개적으로 세명대학 이전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저예요. 제가 TV 토론을 통해서 세명대학의 이전 문제가 제보되었을 때 당시 상대방 후보 진영에 내가 공개적으로 지지할 거라는 것을 흘려줬어요. 흘려줬다는 사실도 TV 토론에서 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가 입장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 세명대학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나름대로의 전략적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당선되지 아니했더라도 세명대학 문제가 공중파 TV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되기 시작한 이상 14만 시민 모두가 오늘처럼 공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다가 시장인 제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스스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표현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갈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김희성 총장님하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미 이전에 제가 당선자 시절에 이미 합의를 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취임식 하던 날도 이 문제를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수락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넓고 세상은 깊습니다. 뭐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자꾸만 보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시 전체가 움직여가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보다는 자꾸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누누이 설명 안 드린 겁니다. 이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파주의 미군 공여지역에 이전하려고 상당히 많은 펀드를 다 끝내놓고 진행하다가 그것은 무산된 일이 있어요. 이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화여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우리나라의 그래도 최고의 여성대학이고 그리고 최고의 지도급 인사들의 부인들이 많은 그런 곳이죠. 물론 본인 스스로가 활동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이전 기금이 다 마련됐습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이화여대 신촌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토지 매입 비용 다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추진하는데 별로 하자 없게 다 준비됐어요. 그때에도 세명대학이 거기를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모르셨잖아요. 그 준비한 행위는 나쁜 거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교육을 하는 사람, 행정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꿈을 꾸고 언제나 도전하고 언제나 계획 세울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파주는 다 무산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소국가를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아픔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제가 여기서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무산이 됐습니다.
엊그저께 미국에서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도 물론 어저께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보고도 분노하지 못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러한 국제사회 속에서의 가슴 아픈 일들을 또 우리 민족사회에 있었던 많은 아픈 일들을 다 감내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소한도의 싸움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구정을 시장을 믿고 시민들이 저에게 임기를 주고 맡겨놓은 이상 제가 부도덕하거나 잘못하거나 혹시 문제가 있다면 가르쳐 주시되 신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기준입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온몸을 던져서 제 진짜 영혼까지 던져서라도 이 시를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게 저의 각오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요. 공개적으로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다른 기회에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로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정근원 회장님.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구구한 얘기가 지금 뭐 시장님도 설명을 하셨고 문제 제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답은 세명대학도 우리 제천 13만 7천 시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식구입니다. 그런데 장구체육으로 가려고 한다. 이 반대를 해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러면 답은 법적으로 해야 된다. 법적으로. 법이 가지 못하도록 꼭 해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데모를 하고 난리쳐도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안 가게 할 수 있는 거 옛날에 행정수도를 왜 옮기려고 했습니까? 수도권의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답은 여기서부터 찾으면 됩니다. 그럼 수도권의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규제를 해가면서까지도 서울 수도권을 위시로 한 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많이 몰려서 사는 건 좋지 않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방법부터 적용해서 법을 국회에서 바꿔야 됩니다. 이거. 법을 바꾸는데 노력은 우리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의장님 또 우리 반대운동 본부 똘똘 뭉쳐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김정문 의원님이 얘기한 것도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네 탓 내 탓을 따질 때가 아니고 과거에 내가 이래서 이거 논쟁할 때가 아니고 무조건 이 법을 바꾸는데 어느 의원을 찾아가든지 인맥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까 뭐 이금규 시장님도 얘기했는데 뭐 이인재 의원하고도 뭐 인간적으로 가깝지 않습니까? 뭐 총동원해서 행정수도를 바꾸려고 하는 원인이 수도권 조밀지역을 좀 해제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부터 적용해서 하여튼 법을 바꿔야 되고 또 우리 시민이 해야 할 얘기 아까 우리 여성단체협의 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고등학교 제천에서도 명문고등학교가 있는데 사람도 저기 보내요 자꾸만 자녀들을 외지로 학생들 보내면 그 사춘기에 버리기 딱 좋은데 제 친구도 옛날 그런 친구 있어요. 공부 좀 잘한다고 저 다른 데로 학교 보냈다가 애들 망가지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천 학교 보내기 고등학교서부터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여성단체에서부터 우리 여기 모신 여러분들부터 세명대학을 사랑하기 이전에 제천의 중고등학교로 진학을 시키고 그 중고등학교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은 물론이고요. 우리 시민은 외지로 학교를 보내는 건 가급적이면 하셔야 돼요. 대학은 솔직하게 전문 교육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뭐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중고등학교 제천에도 보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몸의 생활 습관화 돼야 됩니다. 우리 식구가 아들 하나가 부모가 못마땅하다고 해서 외지로 바깥으로 나가면 그 자식이 어떻게 크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세명대학교 우리 13만 7천 중에 식구입니다. 식구가 어려움이 있어서 가려고 그런다. 그럼 우리가 같이 살게끔 우리 시민을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되고 제천 시민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공약을 하고 당선되신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회 의장님, 의원님들, 그리고 추진본부의 위촉을 받으신 분들이 똘똘 뭉쳐서 사명감을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꾸도록 최대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답은 나와 있습니다.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이 방법에 우리 시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을 개정해서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기도 하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자는 뜻이고요. 이제 부연해서 이제 부연해서 국회에서는 아주 몇몇 분, 수도권에 특히 경기도에 있는 의원들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원유철 정책위원장도 만나봤더니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너무 애로하고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이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적극적인 사람도 물론 드물겠지만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그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이 결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이 두 개 부처만 정부도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이거에 관련된 국토부라든지 이 국토부는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정책 기조가 있어서 국토부도 사실 반대를 하고 우리 입장을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국방부하고 교육부만 설득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국회 쪽에 가니까 뭐 다 긍정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률 개정 문제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거니까 이 성과를 한번 잘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반 상승하자는 얘기는 아까 드린 말씀 공감을 합니다. 예.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우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은 자리에서 좀 제가 이제 일어나야 될 거고요. 이제 시민단체들끼리 자발적으로 이제 3월 17일 날 준비된 것 중에서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몇 가지 좀 간단한 논의를 좀 하시고 그리고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그리고 이제 요 중에서 혹시 이제 선출직에 예상되는 분들은 좀 어디 조합장 후보 한 계시죠? 안 주시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후보로 앞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자리를 같이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문제가 좀 간단하니까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선 요 정도로 오늘 시간이 좀 약간 한 10분 정도 더 갔습니다.